제가 노트북이라 영상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원테이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해볼게요.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뇌 기능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두서없이 쓸 테니 여러분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앞서 저는 이런 영상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싫어하게 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렇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 부모를 제가 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고 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정신병원을 퇴원한 이후로 5번째로 말로 다퉜고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 치부와 이미지를 포기하고 그냥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회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야 인지가 되고, 인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는 제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혔을 당시 조현병이 없는데 조현병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병이 없는데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24일간 갇혔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또 가두시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사유는 망상, 공격성에 의한 자타의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망상한 적 없고 공격성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신병원 관련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정신병이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가족 중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응급구조사를 고용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응급구조사 2명에게 강제로 앰뷸런스에 태워져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설명하자면 가족 중 2명의 동의와 정신병원의 의사 진단이 필요한데, 제가 수감되었던 폐쇄병동의 정신병원 의사는 객관적 팩트에 입각해 제가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지 않고, 자기 병원의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좋으니 가족 중 2명이 동의만 하면 무조건 넣기 위해 뭐라도 과장해서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요. 먼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의사들을 구분짓겠습니다. 남성 주치의와 여성 주치의로 칭하겠습니다. 남성 주치의가 제가 처음 입원했을 당시 저를 입원시켰던 의사이며, 여성 주치의는 폐쇄병동에 입원했을 당시 추가로 면담을 했던 의사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창피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치부를 드러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야 제 입장이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임신하기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배에 들어섰을 당시 어떻게든 제 어머니를 유산시키기 위해 고의로 한약을 과다 복용하고 배를 주먹으로 마구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과거 1960년대에는 한약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유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뱃속에서 죽이기 위해 한약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태어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입 천장이 뚫린 채로 태어나셔서 말이 어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추측인데, 그래서 지능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만나면 정상인 같은데 1년 이상 지켜보다 보면 정상 지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 일반적으로 중국산을 싸구려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버섯을 먹으며 이게 진짜 좋은 버섯이야. 고급 식재료야, 고급. 이게 중국산이야, 중국산. 일반적으로 고급 식재료라고 소개하며 중국산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나 먹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저희 외숙모와 어머니께서 15년 전의 일 때문에 아직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외숙모는 정상 지능이셔서 지능이 낮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의 기분 나쁠 법한 말을 하여 이제는 종종 무시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외숙모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보러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아주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네. 근검절약,
근검절약! 저희 외숙모는 KT 본사에 다니시는 남편을 두시고 아들 셋이 모두 결혼을 잘한 상류층 집안이시고 저희 집은 서민층이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30년 동안 바퀴벌레 나오는 투룸 빌라만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정황과 외숙모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검절약, 근검절약은 비꼬는 말을 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근검절약을 한다는 뜻이 알게 모르게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눈치가 너무 없으셔서 답답해서 자꾸 당하고 사는 게 울화통이 터져서 단둘이 있을 때 따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뜻이 말 그대로 그 뜻이 아니라 비꼬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아무런 나쁜 의도 없는 상대방이 저희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며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정신병원에서 제가 30년 동안 정신병이 없는데 억울하게 폐쇄병동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꺼내주기 위해 앞으로 힘쓸 것이니 내가 24일간 수감되었던 그 정신병원 의사는 나를 매우 싫어할 것이다. 앞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예정이다. 그러니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아무런 악의가 없는 남성 주치의가 저를 안 좋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며 정신병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하십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약 4년간 저희 아버지는 심각한 의처증이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를 평균 일주일에 4, 6회씩 팼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낮은 지능과 더불어 감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창피함을 못 느끼어 동부대표를 맡아 재건축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으러 온 동네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감정의 정도와 지능의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과학적 근거에 동의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요. 지능이 낮으시니까 감정도 없으시어 창피함을 안 느끼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잘못 키우신 탓에 저는 2년을 꿇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있었어야 할 나이에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있었고 나중에는 1년을 더 꿇어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있었어야 할 나이에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학년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야 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 청소년부에 중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랍니다. 제 추측이라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능이 낮기 때문에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는 중학교 3학년에 있을지언정 교회 청소년부는 저도 제 자존심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야지 왜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반말을 듣습니까? 다섯 번째, 예를 들어 친한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반찬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심각한 짠돌이십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주고 받는 상대방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흰 쌀밥을 지어서 주셨습니다. 누가 흰 쌀밥을 지어서 줍니까? 이것은 항상 짠돌이처럼 남아도는 싸구려 반찬만 주는 어머니에게 무언가 암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서로 불고기도 주고받고 소뼈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워낙 짠돌이라 절대 고기 같은 걸 줬을 리가 없다는 게 뻔합니다. 분명 저희 밭에서 나오는 고구마 줄기 반찬과 같은 야채 반찬만 갖다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지능이 낮으셔서 왜 상대방이 흰 쌀밥을 지어서 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요. 다섯 번째 예시, 여섯 번째 예시 정말 끝도 없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지능이 낮은 부모님들을 만나 겪었던 우라통 터지는 일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 지금만큼 제 치부를 드러낸 것조차 저는 지금 창피함을 느끼며 조금이라도 치부를 절 드러내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솔직히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일 많았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버의 영상을 한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엽기적이어서요. 그 유튜버 분께서도 귀가 덜 발달된 장애를 갖고 태어나셔서 왼쪽 귀가 없으시더군요.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께서 입천장이 뚫린 채로 태어나셔서 입천장과 가까운 뇌도 발달이 덜 된 채로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한 것처럼 이 유튜버 분도 뇌와 가까운 기관인 귀가 더
덜 발달되어 없는 채로 태어나셔서 이분도 뇌가 덜 발달된 채로 태어나셨는지 지능이 낮으시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어머니의 지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능이 낮으나 스스로 인지를 못하십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단추는 자가인지인데 문제가 아니었겠죠. 하여튼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능이 낮으십니다. 잠시 중간에 멈추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은 제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제 치부만 온 세상에 드러내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 시스템에 바뀌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년 동안 누명 쓴 아저씨도 그렇고 저랑 현재 가장 친한 친구가 정신병원 업무과에서 7개월 정도 직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제3포기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이러한 정신병원 시스템을 악용하여 정신병원에 가두는 경우 등 이 친구도 억울하게 정신병이 없는데 정신병원에 갇히는 사례를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본 게 이 정도고 저도 겪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사례가 많겠습니까? 첫째로 이 영상을 안 만들어 두고 또 폐쇄병동에 갇히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 이러한 정신병원 부조리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병 없는 사람이 가족 2명의 동의에 의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24일간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며 그냥 사회에 있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저희 어머니는 지능이 낮으십니다. 그런데 입천장이 뚫린 그 구멍을 메꾸는 시술을 하시어 이제 입천장에 구멍도 없고 말도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정상인인 줄 압니다. 차라리 계속 입천장이 뚫려 있고 말이 어눌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헛소리를 하는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이어서 연애할 당시 그런 어머니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혼한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비슷비슷한 사람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지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셨겠죠? 저희 아버지도 좀 지능이 낮으시니까 인지를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지능이 낮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인이나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정말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느낍니다. 의처증도 그렇고 주식을 20년째 하시는데 반토막 손해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딸 수 있다고 주식을 열심히 연구하는 점도 그렇고 정말 매번 저는 이런 가족 사이에 왜 태어났을까 고민을 자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부모의 유전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저희 동생도 그 유전을 물려받아 지능이 났습니다. 저는 돌연변이입니다. 왜 제가 그나마 정상 지능에 속하는지 의문입니다. 돌연변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네요. 그냥 조금 덧붙여 설명하자면 저도 정상 지능에 속하긴 하지만 가끔 보면 좀 멍청한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